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광구의 바칙한 생각 시간이 왔고요. 네, 이광구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매번 이렇게 좋은 우리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오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를 좀? 오늘은 동락천에 대한 얘기인데요. 동락천.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젊거나 그렇죠. 또 외지에서 오신지 뭐 오래지 그렇죠. 않은 분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동락천이 이 국화저수지에서부터 네네. 강화 중앙로를 쭉 네. 관통해서 가다가 네네네. 그 풍물시장 옆으로 해서 예. 갑보빈대 쪽으로 가는 건데 예. 이게 보면은 모르는 분들은 여기 하천이 있나 모를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한 30년 됐으니까 이 복귀한 지가요. 3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저도 옛날 강화 사진을, 읍내 사진을 보니까 이제 동락천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네. 그런 사진도 봤죠. 네. 원래 여기 우리 군청 앞도로 국도를 따라서 우리 저기 그 복개천, 네. 풍물시장. 네. 풍무시장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노인회관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고 네. 그쪽으로 나가면 거기는 천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천이 있죠. 네, 거기 볼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동락천은 어떻게? 동락천 이야기. 저는 강화읍이 굉장히 오래된 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요. 그 고려의 수도가 이제 좀 옮긴 것이 그렇죠.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 그렇죠. 오래된 도시다움에 뭐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좀 삭막해요. 네, 그렇죠. 삭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라든가 부여라든가 공주 뭐 이런 그 오래된 고도시를 가면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산뜻함도 있고 뭐 그런데 강화는 좀 그런 느낌도 없고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네. 굉장히 일단 삭막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뭐라 하냐면 풍수적 관점, 뭐 제가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오래된 산성이면은 산이 에워싸고 있고 산성이 있고 사대문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운데 하천이 흐르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강화의 중심이 강화읍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읍을 만들었느냐, 가장 중심을 만들었느냐. 당연히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강이 있겠죠. 그렇죠. 강 주변에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그렇죠. 하천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하천이라는 게 뭐 꼭 크지 않더라도 이게 상당히 자연 경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미관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뭔가 굉장히 균형을 잃은 뭔가 이상한 도시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경주나 부여처럼 많은 돈이 투입되지 않아가지고 깔끔하지 못한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제가 하천이 하나 없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어쨌든 좀 그 과거에 왜 하천을 이제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제 덮었는 뭐 그 당시에도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냄새가 수질 정화가 안 돼서 냄새가 난다든가 뭐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지금은 좀 이제 그 잘 살게 됐고 그래서 얼마든지 수질 정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관광 자원의 측면도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도심을 이렇게 애둘르는 하천이 아니라 관통하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화 중심가에 이렇게 하천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요 한 20년 전부터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들은 도심으로 차가 많이 오는 거를 될 수 있으면 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음도 있는 거고 매연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도심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좀 여유 있게 이렇게 걷거나 자전거나 이런 걸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뭐 취지가 좋아도 너무 불편하면 사실은 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강화대교 건너서 우리 저기 양사 쪽 북쪽으로 가는 도로가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뚫렸고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동락천을 복개함으로 해서 동락천을 다시 복원함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면 조금만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그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다 강화 읍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복잡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생겼고 그래서 조금 뭐 대안만 좀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차량을 외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48번 우회도가 생겼기 때문에
강화읍을 놓고 볼 때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통로는 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면 강화읍 내에서도 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보조 도로가 또 생겼어요. 몇 년 전에 네. 비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빌초등 앞에 네. 길이 네. 깔끔하게 2차선도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용궁원 네. 그 옆에도 네. 2차선 도로가 잘 되어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웬만큼은 되는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몇 년 전에 비하면 강화읍 내에 네. 좀 크고 작은 주차장들이 네. 잘 정비되고 있어요. 그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현 군수님이 주차장 많이 만들어 네, 놓으셔가지고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면은 그런 또 외곽에 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동락천이 이제 저게 되더라도 복원이 되더라도 음. 그 찾기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차선 정도는 네. 남겨두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차량으로 그러니까 예, 지금은 그 적어도 2개 차선이 완고 2개 차선이 있고 그 길가 주차장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복원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은 없어질 거고 네. 주차장은 네. 그 인근에 다른 데로 흡수하게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편도 1차선 내에는 그렇죠. 그렇죠. 아주 뭐 필요하다 더 가능하다면 편도 2차선 정도 예, 이렇게 1차선 정도 네. 일방 통행으로 그렇게 해서 네, 네. 최소한의 그 하천이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우리 강화읍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가장 극단적인 얘기가 그 극적인 얘기가 이제 조향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향 방식이 과거의 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끄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그 강화읍의 삶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네. 더 활성화되는데 네, 네. 이 동락천을 복원하는 거는 굉장히 크게 기여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뭐 좀 동의를 하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강화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좋은 자산 중에 하나가 네. 이런 문화 역사 자산인데 네. 그것과 결합이 돼서 음. 이런 생태 자연 환경도 네. 좀 쾌적해진다면 네. 그리고 웬만한 요 도심지 안에서는 웬만하면 걸어 다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시스템화하면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을.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그 이해관계자가 아니, 그럼요. 굉장히 많은 그럼요. 사업이잖아요. 어디다가 뭐 한 10,000평짜리 공원 만드는 거라든가 무슨 뭐 복합시설 뭐 네, 네. 한 3주짜리 만들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예. 복잡함이 얽혀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 동락천 이 보건 문제는 사실은 이광구 선생님의 아이디어이기 전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민간 거버넌스 공무원들 끼고 민간에서도 같이 회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강화읍 재창조 사업이라는 것들을 1년인가 2년인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그 토론회를 가지면서 정리된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강화읍을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동락천 얘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논의로 끝나버리고 정책화하지 못하고 또 공론화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해서 이건 뭐 누가 한 사람이 이거 해 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충분하게 동의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좋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또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더라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문제제기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제법 있지만 이게 사실 이해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자가 많고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내년에 지방선거 때 군수선거 같으면은 어느 후보인가는 아니 모든 후보가 주장해도 좋고 강화읍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런 거를 선거 공약으로 하고 우리 그 강화 국민들한테 이 화두를 좀 내던지고 당장 못하더라도 저도 좀 잘 염두에 뒀다가 좀 동락천 문제를 그런 그 주제로 한번 삼아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이제 예. 내년 지방선거에 이것이 화두를 잘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이제 우리 저 이광수 선생님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아주 큰 단위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바칙한 생각을 가져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